안녕하세요. 다시 또 차영석 강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오늘은 구하고 절의 개념이 뭔지 한번 정확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하고 절은 뭐냐? 한마디로 있다는 정의를 하면은 구하고 절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거야. 즉, 우리 팔품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구하고 절, 즉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품사. 뭐가 될 수 있겠어요? 명사도 될 수 있고, 또 뭐도 될 수 있어?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또 뭐도 될 수 있어요? 부사도 될 수 있죠. 이렇게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서 하나의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바로 구와 절입니다. 그러면 구하고 절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구는요, 이 모여있는 단어 안을 딱 살펴보면 주어와 동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구하고 절은. 그런데 절은 어떤가? 절은 그 모여있는 단어 안을 보게 되면은 주어와 동사가 존재해요. 이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좀 더 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에 대해서. 첫 번째, 구의 종류를 보면은 명사구가 있어요. 명사구. 첫 번째 예문을 보세요. I want to buy the computer.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문장을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I want to buy the computer. 자, I want to 그 다음에 buy the computer. 컴퓨터를 컴이라고도 하니까 우리나라 자 간단하게 줄여서 한번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buy the computer라는 문장이 있어. 이 문장에서 to부터 buy the computer 이 부분을 네모로 한번 묶어보세요. 이 부분을 네모로 묶어보면은 이 부분을 바로 우리가 명사 역할을 했다고 그래.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원한다. 그렇죠? 뭐를 원하는 거야? 네모를 원하는 거죠? 네모를 원하는 거야. 즉, 이 want라는 동사에 얘가 무슨 역할을 했어? 우리나라 말로 을로 끝나는 거 다 뭐예요? 목적어잖아. 즉, 이 want라는 동사에 얘가 뭐 했어? 목적어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 말에서 영어랑 우리나라 말은 똑같으니까 우리나라 말에서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나라 말에서 명사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 나는 TV를 봤다. 나는 책을 읽었다. 여기서 나는 TV를 봤다 해서 목적어가 뭐예요? TV죠. TV라는 그 TV의 품사는 또 뭐야? 명사죠. 나는 책을 읽었다. 여기서 목적어가 뭐예요? 책을 읽죠. 거기서 책의 품사가 뭐야? 명사지. 그쵸? 우리나라 말에서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어떻게 써?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라 하냐면 목적어니까 뭐야? 명사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얘는 명사 역할을 한 거야. 근데 명사는 사실 단어 하나를 명사라고 그러죠. 그렇죠? 책, 가방 이런 것들이 명사지. 얘는 봐봐. 단어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모여 있죠? 네 개가 모여 있어. 그렇죠? 네 개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했어. 즉 무슨 품사? 명사 역할을 했죠? 예, 명사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안을 들여다봤더니 주어와 동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to가 주어예요? 얘가 by가 동사고 아니잖아. 만약에 주어와 동사가 있었으면 그때 뭐라 그래? 명사절이라고 했을 거야. 근데 없었기 때문에 뭐라 한다? 명사구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to buy the computer 요걸 뭐라 한다? 명사구라 합니다. 요 개념은 사실 우리가 요 to 부정사를 또 배워야 됩니다. 그건 또 나중에 계속 개념이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구예요. 형용사구. 자, 거기 보시면 The manager in his room 이라고 되어 있어요. The manager in his room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보시면 자, 한번 적어볼까요? The manager. 매니저는 매니저인데 어디 있는 매니저입니까? In his room. 그 방에 있는 그
그의 방에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in his room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첫 번째, 이게 전치사죠? 잘 보세요. 이건 전치사예요. 그리고 his room은 우리가 뭐야? 그의 방, 명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예요. 그렇죠? 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라 부르냐면 전치사, 자, 전치사 구라고 부릅니다. 요거는요, 전치사 구야. 여러분들 전치사 구의 개념은 간단해. 간단하죠? 왜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만 나왔다면 무조건 전치사 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전치사 구가 하는 역할을 한번 보세요. 관리자는 관리자인데 어디 있는 관리자야? In his room. 그의 방에 있는 관리자죠. 즉 꾸며주는 애가 누구야? 명사 수식하죠.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팔품사 중에서 명사 수식하는 품사는 뭐예요? 당연히 형용사지. 그래서 in his room은 뭐야? 형용사 역할을 했다고 해서 형용사야. 그렇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얘가 지금 단어가 하나, 둘, 세 개가 모여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줬어. 즉 형용사 역할을 했네요. 그렇죠? 근데 안을 들여다봤더니 단어가 몇 개 모여 있어요? 세 개 모여 있지. 아, 근데 또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주어 동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뭐라 한다? 형용사 구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앞에 있는 명사. 즉 단어가 세 개가 모여서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니까 얘는 형용사 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치사 구이면서 동시에 형용사 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치사 구에 대한 개념은요, 나중에 다시 또 배울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은 오늘은 뭐만 알면 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다? 전치사 구다. 요것만 일단 잡고 가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My parents lived in Paris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번엔 안 쓸게요. In Paris.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그렇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라 부른다? 전치사 구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합니다. 나의 부모는 살았다. 어디에? In Paris. 파리에. 즉 in Paris가 단어가 두 개가 모여서 뭘 수식해? 파리에 살았다. 앞에 있는 뭐 수식해요? 동사 수식하죠. 그러니까 뭐야? 동사 수식하는 거는 우리가 품사 뭐라고 배웠습니까? 부사라고 배웠지. 그렇죠? 근데 엄밀히 얘기해서 in Paris를 부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왜요? 부사라는 건 단어 하나잖아. 얘네들은 모여서 부사 역할을 했어. 단어가 모여있는 안을 봤더니 주어 동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얘는 뭐라 해? 부사 구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번엔 절입니다. 절. 첫 번째 명사 절부터 볼게요. 명사절. 자, 거기에 있는 문장 한번 써볼게요. I believe that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Girlfriend loved me. My girlfriend GF라고 할게요. My girlfriend loved me. 자, 이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은 나는, 얘가 주어죠. 나는 동사 believe 믿습니다. 뭐를? that 이하를. 얘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대절이라고 그래요. 대절이라는 건 우리가 나중에 한번 또 개념을 잡을 건데, 대절은 뭐냐면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간단해요. 대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항상 이렇게 몰려다닙니다. 이렇게 몰려다녀요. 이걸 뭐라 한다? 대절이라는 거야. 그래서 몰려다니면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형성합니다. 이건 나중에 또 배우도록 하고.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대절이 나는 믿습니다. 데디아를. 그럼 데디아에 대한 당연히 뭐가 나와?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나의 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즉, 이 대절은 앞에 있는 동사 believe에 무슨 역할을 했냐면 목적어 역할을 했어요. 목적어 역할. 누구누구를 믿는다. 목적어 역할을 했죠. 그러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야? 뭐죠? 예, 명사죠. 그래서 얘를 뭐라 하는 거야? 명사라고 부를 수 있어. 왜?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명사는 아니죠. 명사라는 건 단어 하나잖아. 분필, 가방, 이게 명사지. 단어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했죠.
아, 그러면 구 아니면 절이다. 그렇죠? 단어가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했으니까. 근데 안을 들여다봤더니 my girl이란 주어가 또 있고 나의 여자는 사랑했다. 뭐가 있어? 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구예요, 절이에요. 당연히 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 한다? 명사 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사절. 예. 그 다음에 요거는요 특이하게도 목적어 역할을 했다 해서 또 뭐라고도 불러? 목적 절이라고도 해요. 이 개념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해용사죠. 해용사 절이에요. 거기 우리 교재 보시면 관계절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는요 관계 대명사를 배우고 갈게. 그렇죠? 그때 가면요 여러분들 꼭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거기 보시면 My parents lived in Paris라고 되어 있어. 나의 부모는 살았다. 어디에? In Paris.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요 또 해석할 때 하나의 의미 단위로 해석하는 거예요. 한 번 해석합니다. 파리에 살았다. Because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다음에 이제 또 주어 동사 나왔네요. They liked France. 그들이 뭐야? 프랑스를 좋아했기 때문에. 자, because부터 프랑스까지를 네모로 한번 묶어보세요. 그러면 이 because부터 프랑스까지가 뭐 수식하는 거야? 앞에 있는 My parents lived in Paris라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야. 뭐뭐 했기 때문에 앞문장 했다. 즉 앞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는 품사는 8품사 중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예, 부사라고 배웠죠. 그래서 얘는 부사라 부르는 거야. 근데 안을 들여다봤더니 they liked 주어 동사가 보이죠. 얘를 뭐라 하는 거야? 부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하고 절에 대한 개념을 배웠어요. 일단 요 개념만 잡고 가시면 됩니다. 앞으로 또 구와 절에 대한 거 할 얘기가 더 많으니까 그때 가면 조금씩 배워나갈수록 제가 전달하는 정보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구와 절은 끝냈고요. 이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뼈와 살이 타는 문장이에요. 요거는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문장을 보는 눈을 갖다가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뼈와 살이 타는 문장. 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보면 이 영어의 문장이라는 건요. 즉 우리나라 말의 문장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요. 뼈와 살로 이루어진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뼈가 있다고 한번 보죠. 여기 이제 뼈가 있어요.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자 이거 뼈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뼈가 있어. 뼈에는 뭐가 붙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당연히 살이 붙게 돼 있죠. 살이 붙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살이 붙게 돼 있어. 문장이라는 거는 이 뼈와 살의 조합이에요. 이 뼈에 해당하는 것들이 뭔지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이 뼈에 해당하는 거는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보호입니다. 이게 바로 문장의 뼈를 구성하는 거고 살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형용사와 자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가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이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와 보호는요 특징이 뭐냐면 남을 수식해주지 않아요. 문장 내에서 남에게 즉 형용사와 부사의 수식을 받았으면 받았지 이 주어가 동사를 수식해? 그런 말은 없어. 그렇죠? 얘네들은 항상 제일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의 수식을 받았으면 받았지 누구를 수식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문장을 구성하는 절대 필요한 요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라 한다? 뼈. 그리고 살은 뭐야? 이 형용사와 부사는 어때요? 얘네들은요 항상 남을 수식해줄 운명을 타고났어. 얘네들은 누구한테 수식을 받는 것보다는 남을 수식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로 문장의 구성이에요. 영어의 구성입니다. 즉 우리가 문장 내에서 주어가 뭔지 모르고 목적어가 뭔지 모르고 보호가 뭔지 모르면 여러분 해석 자체가 불가능해요. 해석 자체가 안 되면 문제를 맞힐 수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이번에 이 토익 문법 뿌리를 공부하면서 문장 구조를 보는 능력을 가장 먼저 키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자,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 뼈와 살의 수식 관계를 이번에 한번 설명해 볼게. 형용사가 여러분 주어 수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주어는 품사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에서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뭐야? TV가 고장났다. 밥이 익었다. 등이 꺼졌다. TV, 밥, 등 다 품사가 뭡니까? 명사죠. 그렇잖아. 영어도 마찬가지야. 즉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어요? 명사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명사밖에 없어. 그러면 형용사가 주어 수식해요, 못해요? 하겠지. 왜? 주어는 명사니까. 그렇죠? 형용사는 주어 수식합니다. 형용사는 주어 수식해. 그 다음에 동사. 동사는 당연히 동사죠. 그 동사. 형용사가 동사 수식해야 안 해요. 이건 못해. 그렇죠? 형용사는 오로지 누구랑만 놀아? 명사랑만 논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 명사 수식하든지 명사 보충 설명하는 것이 형용사의 역할이야. 절대 동사 수식 못하죠. 일로 화살표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가 목적어 수식할까요, 못할까요? 목적어. 합니다. 왜?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어? 명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서 TV를 껐다. TV가 품사가 뭐야? 명사잖아.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밖에 없어요. 즉 형용사가 어때? 목적어 수식합니다. 목적어 수식했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형용사가 보호 수식할까 못할까? 이 보호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라서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우선 이것만 알아두세요.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와 명사밖에 없습니다.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와 명사밖에 없어. 그러면 형용사가 보호 수식할까 못할까? 만약에 보호가 뭐로 왔다면? 명사로 왔다면 어때? 수식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 수식하는 거 주어, 목적어, 보호.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죠. 이번엔 부사입니다. 부사가 수식할 것들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부사가 주어 수식할까 못할까? 이건 안 돼. 그렇죠? 주어가 명사인데 부사가 어떻게 명사를 수식합니까? 말이 안 돼. 그 다음에 부사가 동사 수식할까요? 안 할까요? 이건 하지. 그렇죠? 부사는요. 동사 수식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부사가 목적어 수식할까 못할까요? 못하죠. 왜? 목적어는 품사가 뭐야? 명사잖아. 우리 부사가 명사 수식하는 경우는 이 세상에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사가 보호 수식할까 못할까요? 이거는 할 수 있죠. 어느 때? 만약에 보호가 뭐로 왔을 때? 형용사로 왔을 때는 어때? 부사가 보호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로도 화살표가 쫙 갔어요. 이게 바로 문장을 구성하는 원리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을 만나다 보면은 문장이 길어. 응? 그러면 어때? 여러분 문장 해석하다가 문장 길면 어때? 바로 포기하죠? 아무리 문장이 길더라도 결국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거야. 가끔가다 뭐 나와? 목적, 보호로 이루어진 게 문장이에요. 근데 얘가 품사가 뭐야? 명사죠? 그 다음에 얘는 품사가 뭐예요? 얘도 명사야. 얘는 품사가 뭡니까? 명사이거나 형용사죠. 그러니까 얘를 앞에서 뭐가 수식합니까? 형용사가 수식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뒤에서 뭐가 수식해? 얘를 또 우리 뒤에서 수식하는 거 배우는데 또 뭐 전치사 구 같은 게 또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어떻게 돼? 비대해지는 거지. 동사는 뭐가 수식해요? 부사가 수식하죠. 또 요 목적어는 뭐가 수식해? 앞에서 공격하고 뒤에서 공격해서 목적어가 어떻게 돼?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지는 것뿐이지 이 문장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 뼈대만 발라낼 수 있으면 영어 문장 구조를 보는 달인이 되는 거예요. 이 연습을 저랑 같이 한번 꾸준히 해보셔야 됩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앞에서 수식하고 뒤에서 수식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게 바로 문장의 뼈와 살에 대한 원리를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부터 간단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간단히 볼 건데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품사예요. 품사는 뭐로 끝나는 게 품사죠? 사자로 끝나는 거죠. 문장 성분을 배웁니다. 오늘은 문장 성분은 뭐예요? 어자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주어,
목적어, 보어, 어쩌로 끝난 건 다 뭐야? 문장 성분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주어의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란 뭐냐? 주어는요, 간단해. 동사의 주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보통 뭐 어때요? 은는 이 가로 해석이 되죠. 동사의 주체야. 동사의 주체가 되는 거. 즉, 그 밑에 있는 예문을 보세요. He looks happy. 여기서 동사가 오는 거예요. 우리 동사는 배웠잖아. 뭐로 끝나는 거? 다자로 끝나는 거. looks가 뭐예요? 보이다 라는 뭐예요? 동사지. 그러면 보이다의 주체가 누구야? 그가 보이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는 누구야? he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어는 반드시 명사만 된다는 거. 요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They went to the office. 갔었다. 여기서 동사가 오는 거예요. went가 동사죠? 그러면 동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주가 필요하죠. 그리고 갔었다의 주체가 누구야? 그들이잖아. 그러니까 they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엔 동사입니다. 동사는 우리 지난 시간에 팔품사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동사는 뭐로? 다자로 끝나는 거. They enter their password. 그들의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동사는 뭐야? enter, 입력하다니까 당연히 동사죠. 그 다음에 we learned, 우리는 배웠다. 여기서 동사가 뭐예요? 배웠다니까 learned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웠다의 주체가 누구야? we잖아. 그러니까 we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사를 보면은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보죠. 동사는 그 용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거기 보시면 비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조동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비동사는 뭐예요? 비동사는 우리 am, are, is 이런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비동사는요, 어떤 학생들한테 이제 질문을 받는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비동사는 언제 쓰고 일반 동사는 언제 씁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 비동사는 어느 때 쓰느냐? 이렇게 아시면 돼요. 비동사는 거기다가도 적어놨지만 일반 동사가 없을 때 씁니다. 일반 동사가 없을 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로 뛰다라는 거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run이라고 나와 있죠? run이 나와 있단 말이야. 얘는 뭐야? 일반 동사입니다. 즉 뛰다라는 일반 동사 하나로 딱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배우다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learn이라고 나와 있어요. 즉 단어 하나로 해결이 돼. 그런데 이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로 아름답다. 이거를 영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영어 사전 찾아보면 아름답다라는 동사가 이렇게 run처럼 단어 하나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야? 비동사예요. 즉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로서 뭘 만들어주는 거야? 일반 동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는 뭐라 한다? 일반 동사 취급합니다. 즉 아름답다는 동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줘야 돼. be 뭐예요? beautiful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 왜? 이렇게 하나로 똑 떨어지면 뭐가 없기 때문에? 동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 필요한 게 비동사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의사이다. 여러분 이거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의사이다라는 동사가 이것도 다자로 끝났으니까 뭡니까? 동사죠? 다자로 끝났으니까 동사야. 이 의사이다라는 동사가 우리 영어 사전 보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동사 플러스 명사로서 일반 동사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번에는 뭐야? 아까는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로서 일반 동사를 만들어줬죠. 이번엔 뭐야? 비동사 플러스, 이거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명사. 비동사 플러스 명사로서 뭘 만들어? 일반 동사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이다는 영어로 뭐야? Be a doctor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비동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비동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는 뭐냐면 비동사하고 조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가 일반 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동사만 알면 되겠다. 그렇죠? 조동사는 뭐가 있냐면 may, might, shall, should, can 이런 것들. 이런 걸 조동사라고 하죠. 이 조동사도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목적어예요. 목적어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뭐라 한다? 얘를 뭐라 한다? 목적어로 한다. 우리는 문장 내에서 뭐가 목적어인지만 알면 돼. 그래서 어떻게 정의 내렸어요?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뭐라 한다? 목적어입니다. 그 사실만 아시면 돼. 그리고 목적어는 대부분 어떻게 해석됩니까? 우리나라 말로 을, 늘로 해석이 돼요. 을, 늘로 그렇게 해석됩니다. 가끔 가다가 을, 늘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나 동사 다음에 나온 명사라면 반드시 얘는 을, 늘로 해석이 안 됐지만 문장 성분이 뭐예요? 예, 목적어라고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she attended the workshop이라는 문장 있죠. 여기서 attended 다음에 지금 the workshop 명사가 나왔죠.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뭐야? 얘는 목적어예요. 아시겠죠? 근데 목적어지만 을로 해석은 안 되네요. 그녀가 워크샵에로 해석되잖아. 에로 해석됐다고 목적어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동사 다음에 나온 명사니까 뭐야? 목적어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어. 이 보어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야.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말에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보어는 나중에 제가 한번 그 문장의 형식을 배울 때 그때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한번 읽고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뭐예요? 수식어야. 수식어는 뭐예요? 간단하게 이해하면 형용사와 부사예요. 그렇죠? 형용사는 뭐 수식해요? 맨날 명사 수식하죠. 부사는 어때? 동사도 수식하고 형용사도 수식하고 부사도 수식하고 문장 전체도 수식하죠. 그렇죠? 요것들을 수식어라 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she is an excellent teacher. excellent가 뭐 수식해요? teacher 수식하죠. 당연히 뭐야? 형용사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보시면 he completed the project successfully. 이때 successfully가 뭐 수식해요? 앞에 있는 completed라는 동사 수식이죠. 성공적으로 어떻게 했다? 완성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라 한다? 수식어라고 합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제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